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오늘은 구분상가 그리고 꼬마 빌딩 이 두 가지 투자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개를 비교해 볼까 합니다. 보통 이 두 가지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계셔서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주택 투자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냥 현금 들고 있자니 현금 가치는 떨어지고 다른 투자처를 찾다 보니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사실 요즘은 꼬마 빌딩 찾으시는 분들이 많지만 개인 상황이나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분상가를 찾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구분상가, 꼬마 빌딩 중에 뭐가 더 좋아요? 이건 나쁜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좋고 나쁘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각 투자처별 장단점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처를 찾으시는 게 중요하겠죠. 구분상가 대 꼬마 빌딩 각각의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투자금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볼게요. 빌딩은 말 그대로 건물 전체를 소유하는 거고 구분상가는 층, 호실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상가를 소유하게 되는 거라 상대적으로 빌딩보다 구분상가가 적은 투자금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지에 따라서는 소액 꼬마 빌딩보다 훨씬 더 비싼 구분상가들도 있긴 한데 통상적으로 건물 전체 매매보다는 구분상가 매매 금액이 더 적게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임대 수익률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건물에 비해서 구분상가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한국부동산원 통계 자료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임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해당 소득 수익률을 좀 보시면 오피스는 0.99%, 중대형 상가 0.87, 그리고 소규모 상가 0.80, 그리고 집합 상가가 1.04%입니다. 집합 상가가 구분 상가를 뜻하고요. 소규모 상가, 중대형 상가, 오피스 모두 빌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빌딩 같은 경우 0.80에서 0.99%, 그리고 구분 상가의 경우 1.04%로 더 높죠.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부터 상대적으로 이제 임대료가 좀 낮은 지하층 같은 전체 층의 임대료를 놓고 임대 수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한 층, 한 호실만 소유하고 있는 구분상가 임대 수익률이 투자금 대비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약 1% 정도 더 높다고 얘기를 하죠. 다음으로 공실 리스크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시국이다 보니까 공실 리스크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으시죠. 공실에 대한 우려는 빌딩에 비해 구분 상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빌딩에 총 5명의 임차인이 있는데 그중 1명의 임차인이 계약 만료로 나가게 돼서 공실이 되면 공실률은 20%가 되죠. 근데 구분 상가의 경우 임차인이 1명인 상황에서 1명의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공실률이 100%가 되게 됩니다. 공실 리스크에 있어서는 구분상가가 불리하다고 할 수 있죠. 대신 구분상가의 경우 임차인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관리는 훨씬 편하겠죠. 우량 임차 업종이 장기 입점해 있다면 공실 우려도 적어지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 대형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에 1명의 임차인이 임차 면적이 이제 40%, 50%가 넘어가면 공실 리스크가 오히려 늘어난다고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이건 사실 개인 취향이고 어떤 임차인이냐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다 보니까. 네. 근데 사실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빌딩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의 공실률은 인정하고 미래가치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음 관리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 부분은 사실 여러 말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예상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건물보다 구분상가 관리가 훨씬 편합니다. 건물을 소유하게 되면 공용 부분 관리도 필요하고 관리실이 있는 빌딩이라면 그런 인건비도 들어가고요. 승강기, 뭐 소방 안전, 옥상 방수 뭐 등등 유지 관리비도 발생하게 되죠.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간다고 말씀하시는 건물주분들도 계시고, 임차인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시는 건물주분들도 계시고요. 건물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구분상가에 비해서는 관리는 건물이 훨씬 더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임차인 관리도 마찬가지죠. 구분상가의 경우 한두 명 임차인 관리만 하면 되지만 빌딩은 그보다 더 많은 임차인을 관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리 면에서는 구분상가가 훨씬 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세 차익, 자산 증식에 있어서는 어떤 투자처가 유리한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명확하죠.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건 결국 그 부동산이 깔고 있는 땅값이 오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부동산이 더 많은 토지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돈이 더 많이 되겠죠. 재개발 투자할 때 대지 지분 중요하게 보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빌딩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빌딩이 깔고 있는 대지까지 전부 내가 소유하게 되죠. 근데 구분상가 같은 경우 해당 상가 건물 전체 토지의 일부만 내가 소유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구분상가의 대지 지분이 작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보기가 어렵죠. 꼬마 빌딩도 사실 건물값으로 시세 차익을 보는 게 아니라 땅값이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또 빌딩은 지어진 지 이제 오래돼서 노후화되면 리모델링, 신축, 증축 같은 행위를 통해서 가치를 또 바꿔줄 수 있고요. 그런 걸 원하는 매수자에게 매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구분 상가 같은 경우 다른 소유자들, 그 상가 건물 내에 다른 모든 소유자들과 다 얘기가 되어야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러한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자산 증시, 시세 차익이 목표인 분들이라면 구분상가 투자보다는 빌딩을 보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구분상가와 빌딩 투자의 장단점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 뭐가 더 좋고 나쁘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죠? 그래서 투자처를 찾기 전에 내 상황 그리고 목적을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 투자 목적에 따라 적합한 투자처는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죠. 사실 요즘 주택시장 규제,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대체 투자처를 찾으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죠. 근데 또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유동성은 좋은데 공실 리스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임대 수익보다는 시세 차익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꼬마 빌딩 찾으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개인 자금 여력이라든지 나이, 이런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투자처는 달라집니다. 본인에게 어떤 투자처가 가장 적합한가는 개개인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시세 차익, 임대 수익을 모두 누리고 싶은 분들이라면 꼬마 빌딩을, 분산 투자 개념이고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매달 꾸준한 임대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구분 상가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